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어제 여수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여순사건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명칭 등을 통합하고 국회와 지역의 소통을 위해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오는 11일 특별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5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가 건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 지급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내년 2월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영유아, 교직원 상해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지원해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2,320여 곳의 어린이집에서 만여 명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석 달 전 한 부부가 여수 금오도로 해돋이를 보러 갔다가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40대 부인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이 사고는 17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계획적인 살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살 박 씨가 선착장 주변 도로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슬쩍 바다 쪽을 바라보고 사라진 뒤 곧바로 아까와는 다르게 빠르게 달려나옵니다. 뒤이어 손전등을 든 또 다른 사람이 뒤따릅니다. 지난해 12월 박 씨가 부인 김 씨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다며 섬 주민에게 구조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결국 숨졌는데 해경 수사 결과 부인의 보험금을 노린 박 씨의 계획적 살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뒤 구조 요청에 다급해야 할 박 씨의 모습치고는 너무 태연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자친구인 집사람이 신고했어요. 이번했지. 박 씨가 빠졌으면 어서 건질라고 물이 튕겨야 해야 될 건데 그대로 와서 물이 튕기니까 거라 물이 튕기니까 젖었다고. 큰 말이에요 뭐. 사건이 발생한 선착장입니다. A씨는 차량의 이 난간에 부딪히고 확인을 한다며 내린 뒤 이 비탈길을 따라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저희들은 차량 감식을 하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려져 있었고 그다음에 기어는 중립 상태인 상태였고 또한 피해자 명의로 그에게 보험금이 가입된 이후에 수익자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서 이번에 건강하게 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8월 김 씨와 만난 박 씨는 교제 시작 불과 3개월 만에 고액보험 5개에 가입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변경했습니다. 박 씨에게 지급될 보험금 수령액은 최고 17억 5천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박 씨는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바람에 밀려서 차량이 추락했을 뿐이라며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박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공모 사업에 5건이 선정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국비 5억 8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여수 마칭 페스티벌과 한눈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구례 화엄음악제,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등이며 전라남도는 전통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통한 전남 관광객 6천만 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개최한 실적이 있는 예술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수 금오도와 인근 섬들은 40년 가까이 국립공원 구역에 속해 있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립공원 구역의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어촌마을. 주민들은 골목이 좁은 탓에 마을 뒤쪽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기로 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 일대가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돼 있어 개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벌목을 못하게 하니까 도로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집 주위에도 나무들이 지금 가려가지고 집이 지금 부패도 많이 되고 하는데도
손을 못 대게 하고. 여수 금오도와 인근에 있는 안도, 연도의 전체 면적은 37.8제곱킬로미터. 이 가운데 84%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1981년 섬 대부분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40년 가까이 자신들의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원 구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의 반강제하에 이것이 참 공원화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살고 있는 원주민 자체도 참 밭도 못 가꾸게 하고, 낡은 주택을 허문 뒤 새로 짓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귀농 귀촌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정부에서 이제 이용했으니까 국립공원 해제해가지고 살 수 있는 고향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정부에서 좋겠습니다. 국립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10년마다 이루어지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환경부는 현재로서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자원으로서 보존 가치가 낮고 공원의 이용 목적에 좀 적합하지 않는 점, 이런 점들은 당연히 해제를 좀 검토할 수 있는 점이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이 내년 말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자연 보전과 재산권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역 중화학 산업의 안전 관리를 지원하고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전남대학교 중화학설비안전진단센터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중화학설비안전진단센터는 어제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1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그동안의 활동 상황을 소개하고 석유화학 플랜트 안전산업 발전 고도화 방향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중화학설비안전진단센터는 지난 2009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남도, 여수시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고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천여 건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고흥군이 어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로 항일 애국지사 추모제를 거행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고흥종합문화회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군인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일 애국지사 추모제를 갖고 일제에 억압받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고흥 출신 애국지사 신의구 선생의 후손인 신천우 씨가 독립유공자 유족을 대표해 독립선언서 전문을 낭독했으며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한 극화, 그날의 함성, 들불처럼 타오르다라는 제목의 문화공연이 추모 열기를 더했습니다.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농업인 월급제를 두고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영농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농민들의 반응은 시원찮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들의 원활한 영농 활동을 위해 마련된 농업인 월급제. 출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도 매년 목표 농가를 설정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부채 탕감과 영농의 안정적인 생활에 큰 보탬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에서 매년 평균 20여 농가가 참여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전남도는 올해 초부터 각 시군에 지침을 전달하고 신청을 받는 등 농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농가는 도내 전체 농가의 2%를 밑도는 2,100여 농가로 목표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협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이자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이 사업이 농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언급된 것처럼 농협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비교해 구미를 당길 만한 이득을 찾기 힘듭니다. 지급받은 금액을 수매 뒤 일괄 상환하다 보니 지자체의 이자 지원이 뒤따르더라도 혜택의 차이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것. 결국 월급제라는 명칭과 달리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미리 받아 쓰는 개념으로는 농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민수당에 대해서 오히려 폭을 늘리고 대상을 늘리는 차원으로 오히려 정책을 바꾸는 게 더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와 작황 등 변수가 많은 농업에서 흉작이나 농작물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경우 송급받은 금액을 웃도는 비용 지출도 우려됩니다.
여기에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생산비하로 가격이 폭락하게 됐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생산비를 보전하는 방식의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돈을 푼돈으로 받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소득 분배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 홀대받는 행정으로 남지 않도록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와 시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도와 22개 시군이 발주할 예정인 신규 또는 계속 사업으로 소요 예산 1,000만 원 이상인 1,107건, 2조 6,003억 원 규모의 공사 관련 자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도 발주 물량은 615건, 4,033억 원으로 전체의 16%며 시군은 9,492건, 2조 1,969억 원이고 사업별로 공사가 7,801건, 2조 3,044억 원, 용역이 2,306건, 2,958억 원입니다. 국도 2호선 광양 구간 주민들이 육교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덕내리 발전협의회 주민들은 국도 2호선 광양 반송제 구간에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육교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광양 덕내리 용강 우회도로의 문제점도 개선해달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광양시 등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그동안 누차 지적되었습니다. 위험한 청소차를 타고 어두운 새벽에 일하다 보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환경부가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에 일을 나서야 했던 환경미화원들.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어두운 곳에서 일하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한 달 동안 2명의 미화원이 새벽에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광주 남구에서는 35년 차의 베테랑 미화원이 이 발판을 타고 이동한 다음 청소차 뒤에서 일을 하다 후진하는 청소차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환경부가 이런 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야간이나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진행하던 작업 시간을 주간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운전자가 청소차 뒤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해 안전성을 높인 한국형 청소차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목숨을 잃은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대책으로 환경부는 전국의 자치단체에 이 같은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작업 발판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환경부가 정부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야간 노동을 주간 노동으로 전환한다. 이건 굉장하게 제가 봤을 때 환영하고. 하지만 지침이 보다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도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아직 정식 법제화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와 매연을 마시며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보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지적 제조사 사업에 국비 24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33개 지구, 16,003필지를 대상으로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지적 제조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비 24억 원을 들여 측량과 경계 확정, 조정금 정산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국비 92억 원을 투입해 총 99개 사업지구 53,755필지에 대한 지적 제조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문화관광부가 공모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서 고흥군이 신청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등 2건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외지역 해소 등 군정 철학이 반영된 사업의 필요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성과라며
이들 사업을 위해 4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이에 따라 고흥읍 문화회관 인근에 75억 원을 들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수도권 지역 무려 일주일 만입니다. 그동안 뿌연 먼지 속에서 출근하시느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상보다 먼지가 빠르게 해소되면서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됐고요. 맑은 공기를 되찾고 있어서 가시거리도 모처럼 10km 안팎까지 트여져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먼지가 조금 옅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강원 영동 중심으로는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같은 강원도 안에서도 내륙 깊숙이 있는 원주가 110마이크로그램까지 농도가 매우 짙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남부 일부 내륙과 충청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호흡기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그래도 늦은 오후부터는 청정한 북풍이 더 강하게 불면서 전국에 먼지를 쓸어 가겠습니다. 내일 공기질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밤사이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까지 3cm가량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과 광주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날씨였습니다.